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파우더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 왁스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림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피부 실기 과목 마스크 하기 전에 또 크림 타입의 팩들이 있죠. 그런 형태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학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면활성제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정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계면활성제는 이제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건데 친수성 또는 또 뭐 소수성, 친유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면활성제는 보통은 요런 형태죠. 동그란 부분이 우리가 친수성, 그다음에 막대 모양처럼 긴 게 친유성 또는 소수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친수성 같은 경우를 기억하실 때 이 동그라미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방울은 우리가 물하고 친한다. 이 막대처럼 긴 거는 기름 성분하고 친하다. 그래서 친수성, 그 다음에 소수성은 친유기.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이온 계면활성제 살펴보겠습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뭐 헤어 린스, 우리가 뭐 헤어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뭐 섬유 유연제, 그 다음에 정전기를 방지하는 성분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또 사용이 되고 살균이라든지 소독 효과가 있다. 또 나중에 소독 학 과정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또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소독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의 흡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어 린스라든지 트리트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모발 자체에만 닿도록 하고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좋겠죠. 그래서 양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음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약간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세정력의 효과가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음이온 하면 약간 비누 느낌? 비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고요. 세정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기포가 많이 형성된다. 그러면 조금 피부에 있는 유분감을 좀 많이 뺏어버리기 때문에 또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라든지 샴푸, 이런 폼클렌징, 주방 세제 같은 경우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또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말 그대로 그 계면활성제가 친수성, 친유기를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베이비 샴푸, 그 다음에 그런 입욕제, 그래서 양쪽성 같은 경우는 pH가 높고 낮음에 따라 자유롭게 반응하여 또 유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계면활성제에 비해 피부에 조금 그래도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유아용 제품에 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음이온처럼 굉장히 세정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쪽성 계면활성제도 어느 정도의 세정력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피부에 조금 안전해요. 그래서 베이비 샴푸라든지 그런 어린아이 용품에 좀 많이 쓰는 게 양쪽성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비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계면활성제죠. 피부에 자극이 조금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좀 자극이 거의 없다. 저자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많이 쓰는 것들이 비이온 계면활성제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습니다. 천연 같은 경우는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또 화장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천연에서 추출한 것들은 어떤 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색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화장품을 표준화되게 만들 때 어떤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이 좀 비싸기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보시면 뭐 달걀 노른자라든지 뭐 그런 데 좀 들어있고요. 또 인삼의 사포닌도 그런 천연 계면활성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 내용이고요. 계면활성제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면활성제의 피부의 어떤 자극 정도를 알아보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가장 피부 자극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그 다음에 양이온, 비이온. 그래서 화장품은 우리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활용한다고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세척력,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세정력을 알아보는 거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세정력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양쪽성, 그 다음에 양이온, 비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양이온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아니라 소독력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화장품에서 또 우리 보시면 계면활성제 HLB 값의 뭐 주요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면활성제 HLB 값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하이드로포빅 한다. 예를 들어서 수분에 가깝다. 아니면 기름 성분에 친하다. 그래서 유분과 수분의 어떤 밸런스를 조절하는 값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가 약간 수용성의 제품을 만드는 유화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5에서 18 같은 경우는 가용화제라고 해서 어떤 스킨을 만들 때, 토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계면활성제는 또 이런 쪽의 성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W5형과 OW형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죠. W5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림류, 영양 크림류, OW 같은 경우는 로션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로션류 같은 경우는 그 유화제가 중간 정도의 숫자지고 크림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낮죠.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높을수록 약간 조금 산뜻한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계면활성제 용도로 친수성기가 많은 것들이 숫자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계면활성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어떤 걸까요? 문제인데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그 다음에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클렌징 크림, 그 다음에 세정제에 사용된다.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피부에 대한 자극은 양쪽성,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비이온 순서대이다. 피부에 대한 자극은 우리가 아까 어떤 순서다고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이온성, 정전기, 그런 정전기를 방지하는 헤어린스, 트리트먼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온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두피에 닿으면 피부를 좀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에 대한 자극은 양이온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리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둥근 머리 모양의 소수성. 계면활성제 약간 동그란 부분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했죠. 물방울은 물하고 친하죠. 그래서 친수성이죠.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리고요. 네 번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샴푸에 사용된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서 세정작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음이온이라고 그랬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세정작용이 뛰어나다.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도 4번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중 자극이 없어 유아용 제품. 유아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양쪽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3번이죠.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는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입니다. 정답은 3번.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 호모 믹서라든지 디스퍼,
그 다음에 믹서기, 프로펠러 믹서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또 화장품을 제조할 때 쓸 수 있는 기계고요. 자외선 차단 종류가 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는 크게 성분을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산란제, 하나는 흡수제. 산란제는 백탁 현상이라 그래서 발랐을 때 약간 피부를 하얗게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피부에 안전을 주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또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좀 트러블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산란제 성분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흡수제가 있는 성분을 발라주시면 좀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신 또 흡수제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죠. 발랐을 때 굉장히 로션처럼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산란제하고 흡수제의 의미를 또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정답이 틀린데요. 자외선 차단제 중 자외선 산란제는 투명하다. 산란제는 불투명하고요. 자외선 흡수제가 투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립니다. 메이크업 화장품은 크게 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염료하고 안료 부분이 중요합니다. 염료는 물에 녹는다. 물과 기름에 어떤 에탄올에 잘 녹는다. 안료는 녹지 않는다. 안료적인 부분은 우리 그 색조 화장품을 만들 때 또 많이 쓰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색소를 염료와 안료로 구분할 때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되어진 것. 염료는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된다. 아니죠. 안료가 물에 녹지 않아서 안료에 어떤 우리 색이라든지 오일과 물을 넣어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 때 안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염료가 아니라 안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전신관리 화장품, 우리 몸에 바르는 화장품의 종류가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대표적인 오일 성분인데요. 요거는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정답이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은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사용한다.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식물에서 피부에 유용하다, 피부와 우리 인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액기스를 모아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피부에 도포를 할 경우에는 피부가 오히려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라벤더라든지 티트리를 제외한 것들 외에는 정말 원액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고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증기 증류병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나 이런 산화될 수 있는 것들을 압착법을 또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요. 용매 추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에 사용하는 용매로 사용하는 어떤 화학적인 제품을 넣어서 또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에 많이 추출하는 방법 중에 또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추출법은 또 굉장히 그 식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추출법으로 CO2법으로 추출한 에센스다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많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혼합법이겠죠. 용제, 용매법, 추출법,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같은 경우가 있고요. 혼합법이 틀린 내용입니다.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향수에서처럼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할 때 우리가 향수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나타나는 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베이스가 또 내가 좋아하는 향일수록 그 향이 나한테 좀 더 맞는 부분이겠죠.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향수를 뿌린 후 즉시 느껴지는 향수의 첫 느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탑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시면 에센셜 오일을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피부가 굉장히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캐리어 오일들에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리어 오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캐리어 오일 중 액체상 왁스에 속하고 인체 피지 성분 지방산 조성이 유사하여서 피부의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또 피부의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보존 안정성이 높아서 많이 사용하는 베이스 오일은 호호바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름이 오일이지만 상온에 뒀을 땐 오일처럼 보이지만요. 날씨가 좀 추워지거나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살짝 냉장실에만 넣어놔도 약간 왁스처럼 이렇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호호바는 왁스에 해당이 되는데 상온에 있을 때는 여러분 오일처럼 아마 보이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샀는데 이게 뭐 진짜냐 가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차가운 곳에 한번 보관해 보세요. 그러면 왁스 형태로 변하면 네, 그거는 진짜 호호바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